회계 문제 저희가 샘플 문항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샘플 문항 네, 지금 질문들이 조금 나온 것을 제가 답변을 해 드렸고요. 측면이 잘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험 치기 전에 측면이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때 인제 고정을 인제 어 생수병에다가 거치대를 통해서 고정을 해 놓고 이제 딱 시험 순간부터는 너무 오른쪽 신경 안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가 온다거나 이러면은 이게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해 금지 모드, 전화 안 받게, 오지 않도록 하는 1 시간 동안만큼은 핸드폰 기능을 꺼 두시고 인제 방해 금지 모드를 하시고 여러분들 시험을 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 항상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인제 시험을 보시다 보니까 인제 샘플 문항이라든지 회계 문항, 샘플 문항 많이 푸는데 안 푸셨으면 하는데 저희가 인제 상세 페이지에 저희가 오늘 인제 수업이 어저께 오늘 내일 진행되는 내용을 상세 페이지에 작성을 해 두었거든요. 그걸 보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샘플 문항을 좀 풀어 보고 이론적인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제 진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이론적인 부분도 정리를 하면서 샘플 문항을 풀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아는 내용이다 하시는 경우에는 좀 뛰어다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 들어오셔 가지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아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반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제가 계속 오늘 저희 여기에 있는 링크라든지 채팅창에 링크를 보내 드린 이유는 거기에 실습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 데이터 파일을 가지고 아이두이즈에 시간 제약 없이 문제를 풀 수가,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실제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자,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챕터 12에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 수업 자료를 팡팡 지금 띄어가고 있는데요. 도중에는 아이두이즈 사용법에 대한 이제 엄청 초보자들도 좀 쉽게 볼 수 있는 수업 자료가 5, 6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지금 띄어갔던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알고리즘 뭐 랜덤 포레스트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신 분도 있고 솔직히 이게 아이두이즈를 활용해서 에이스 베이직을 볼 때는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굳이 아주 심도 있게 안 해도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날 때 읽어 보시라고 수업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제 수업은 이제 에이스 베이직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렉처 이제 12장 수업 자료 12를 보시게 되면은 캐글 데이터에 있는 캐글 데이터는 여러분들 그 구글에 팔렸는데요. 예전에는 데이터를 올리고 거기에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분류 문제는 기준이 뭐라고 했죠? Accuracy, Precision, Recall, F1. 회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MSE, MAE, RMSE, R2, R스퀘어. 이 기준으로 뭐 그 이 기준 말고도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오는 게 각각 4개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준에 따라서 더 좋게 개선하는 사람들에게 상금을 주는 그런 사이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캐글 데이터에서 제가 호텔 예약 취소 여부 예측.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한번 해볼까요? 예측인데 호텔 예약 취소 여부를 예측한다. 호텔 예약 취소 여부를 예측하는 문제는 분류 문제인가요? 회계 문제인가요? 지금 앞에 분류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에이스 베이직과 똑같이 문제의 답을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흘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분류 문제다. 자, 그래서 각각의 호텔 예약 취소 여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은 같이 풀어보게 됩니다. 왜 호텔 예약 취소 여부를 왜 예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호텔에 있어요. 호텔에 있는데 여기에는 객실이 100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이 8월 19일인데 19일이 넘어가면은 이전의 100개는 다시 꺼내서 팔 수가 없어요. 8월 20일이 되어야지 또 팔고 또 그래서 한번 시간에 따라서 서비스가 딱 사라지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게 100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105명을 예약을 받습니다. 왜냐?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버부킹을 받아서 이 오버부킹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을 최대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취소하는 사람까지 예측을 해서 우리는 관리를 하겠다. 매출을 최대화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예약을 했어요. 이 사람이 예약을 했는데 취소를 할지 말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취소를 할지 안 할지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할지 안 할지.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수들을 각각 설명을 딱 해놨어요. 자, 호텔 부킹 디맨드에 호텔 언더라인 부킹 CSV 파일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11만 개예요. 그 다음에 32개의 열로 구성이 된 테이블 형태입니다. 그리고 예측하는 타깃 변수, 종속 변수, 혹은 레이블, 혹은 아웃풋 변수를 is cancelled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s cancelled에 yes면은 취소한 거고 no면은 취소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각각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뉴메릭, 오브젝트, 뉴메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오브젝트는 문자. is cancelled가 왜 뉴메릭일까? 오브젝트여야지 분류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은 취소를 했으면 1, 취소를 하지 않았으면 0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컴퓨터가 보기에는 숫자처럼 보이니까 뉴메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때의 1과 이때의 0, 취소했습니까? 1,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취소했습니까? 1, 취소했습니까? 0?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yes, no로 들어가야 될 거를 그냥 입력하는 사람이 yes는 1, no는 0으로 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숫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카테고리컬 이 숫자의 크기 1이 0보다 더 좋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단순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 카테고리를 나누기 위해서 카테고리컬 수치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카테고리컬이기 때문에 문자로 나중에 처리를 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숫자로 넣었는지도 알고 보면 그 안에 깊은 뜻이 있어요. 왜? 상관계수 계산하잖아요. 이 지금 is cancelled라고 하는 게 타겟인데 타겟에 영향이라기보다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들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확인하고 싶으면은 히트맵을 그려야 되잖아요. 히트맵을 그릴 때 수치형 자료만 그려지지 문자형 YN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칼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령으로 넣어서 히트맵을 한번 그려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을 오브젝트 누메릭으로 다 표현을 했고요. 지금 호텔 타입이라고 넣으면 좋겠지만 한글은 깨진다고 했으니까 호텔 타입에 대해서는 호텔이라고 하는 변수명을 쓰고요. 취소 여부는 is cancelled라고 하는 변수명을 썼다.
그리고 식사를 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글 설명과 함께 영어의 변수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야 돼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이스 베이직보다는 지금 풀고 있는 문제가 훨씬 어려워요. 데이터의 크기도 클 뿐더러 일단 변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리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인코딩도 해야 되고요. 스케일링도 해야 되고요. 각각의 값의 특징에 따라서 이것을 민맥스 스케일링을 해야 될지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다 해줘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에이스 베이직에서는 그런 것들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제가 수업 자료를 만들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핫 인코딩을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넣기는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해를 못하셔도 크게 필요가 없다. 왜? 에이스 베이직에서는 어떤 변수는 어떤 방법으로 인코딩 하세요. 어떤 변수는 어떤 방법으로 스케일링 하세요. 어떤 변수는 결특치가 생겼어요. 범주형 변수는 최빈값. 수치형 변수는 메디안으로 대체하세요. 이런 것들을 콕 찍어서 알려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도 이지에 가져오는 법, 저희가 여러분들 그 구글 공유 폴더에 보면은 실습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호텔 부킹스 CSV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내 PC에서 둔 다음에 호텔 부킹스 파일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수업을 그 동영상 강좌를 들으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계정에 미리 넣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안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공해드린 호텔스 부킹닷을 PC에서 가져오기에 해서 여러분들은 넣으셔야 됩니다. 기존 프로젝트는 삭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이거부터 누르셔야 돼요. 테이블 데이터 학습 누르시고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한 달. 한 달 지나면 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게 크게 영향을 없으니까 테이블 데이터 학습 누르시고 PC에서 가져오기 해서 여러분들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실제 가지고 오는 것도 보여드릴 거고요. 자,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유는 전처리에 대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시각화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측하고자 하는 타깃 변수, 라벨, 뭐 컬럼, 라벨 변수, 종속 변수,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아웃풋 변수, 아웃풋 컬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 변수, 타깃 변수는 뭐 인코딩이든 아무거든 손 대지 마세요. 인풋으로 들어가는 앱, 즉 f of x, y는 우리가 그냥 예측되는 값이니까 이 x에 들어가는 값만 결측치 처리도 하고 이상치 처리도 하고 인코딩도 하고 스케일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을 독립 변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데이터 샘플 보기는 뭐 상위 10개, 하위 10개를 보는 거고 기초 정보 분석은 각각의 처음에 딱 보고 데이터 미싱 셀을 어떻게 된다. 그러면 미싱 셀이 어떻게 되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인 변수를 32개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쓰셔야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32개인데 이게 맨 앞에 인덱스로 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33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가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띄워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운을 여러분들도 수업 자료 가셔 가지고 다운 받으시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 어디에서 들어가는지를 차근차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유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유가 되었고요. 에이스 실습 부분의 아래에 나의 프로젝트를 가시면 됩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삭제가 되어 있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I do is라고 하는 것들 하시면 됩니다. 실행하시면 됩니다. 변수 이게 네,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도중에 삭제를 많이 할 거거든요, 변수를. 그래서 미리 몇 개가 삭제되어 있는 변수인가 봐요. 그 데이터셋인가 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본인 컴퓨터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1시간 제가 풀이를 하고요. 1시간 시험을 또 보고 또 1시간 풀이를 하면서 총 4시간을 하기가 됩니다. 자, 지금 화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실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테이블 데이터 학습을 딱 누르면 아이도 지금 여기에서 작업 공간에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PC에서 가져오기를 딱 하시면 클릭해서 가져올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 데이터가 어디 있었더라? 아닙니다. 어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은 이 데이터를 했고요. 오른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호텔 부킹이라고 하는 게 다 올라갔어요. 데이터 분석에서 기초 정보 분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까지 쫙 하고 여기에서 조회하기를 딱 누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데이터의 개수가 좀 많이 많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31개가 있고요. 여기에서 데이터가 19개가 뉴메릭이고 오브젝트가 12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12개의 인코딩 해야 하겠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개를 인코딩을 하고 나면 31개의 수치형 데이터가 생길 거고 얘를 스케일링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야 한다. 자, 그리고 결주치가 3,496개가 있으니까 결주치가 있는 변수 찾아서 결주치 처리를 해줘야 되고 또 뭐였어요? 이상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상치를 아무리 찾아도 이상치만 삭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치 삭제 대신에 이상치 판별만 I do is 3.0에서는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되는 전처리 4개가 결측치, 인코딩, 이상치, 스케일링. 이 위에 있는 거는 항상 꼭 해야 한다. 그런데 이상치는 아이두이지에서 이상치 처리는 못하고 스케일링은 변수에 따라서 할지 말지 고민을 해야 한다. 어떤 스케일링을 할 건지도 고민을 해야 한다가 여러분들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을 하는 순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문제에서 아,
이 변수는 이런 스케일링을 하세요. 혹은 하지 마세요. 이 변수에 결수치가 있다라면은 범주형 변수는 어떤 방법을 쓰고 수치형 변수는 어떤 방법을 쓰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데이터 조회하기, 기초 정보 분석에서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완전 새로운 데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샘플 보기도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샘플 보기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범위를 끝까지 쭉 누리고 조회하기를 딱 누르게 되면은 상위 10개, 하위 10개에 대해서 변수별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0부터 9까지 11만 개였으니까 11만 9천 몇 배에서 하위 10개.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인덱스랑 언네임드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언네임드는 의미가 없어요. 삭제를 그냥 바로 시켜줄 겁니다. 자, 그리고 is cancelled는 0 아니면은 1로 들어가 있어요. 1이면 취소, 0이면은 취소하지 않았다. 그 외에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문자로 들어가 있는지 숫자로 들어가 있는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맨 처음 보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확인을 할 때는 좀 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 샘플 보기를 합니다. 파이썬에서도 헤드, 테일 딱 써가지고 디폴트로 5개씩 보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10개 디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초 정보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31개고 언네임드는 보나 마나 그리고 is cancelled는 딱 봤더니 is cancelled는 히스토그램으로 돼 있지만 0과 1로 들어가 있다. 연속되는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컬로 처리를 나중에 해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겉으로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카테고리로 해결을 하고 분류 문제로 처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들의 의미는 원래 없는 겁니다. 왜? 0과 1일 때는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산되지만 이것을 y, yes라고 했을 때 이때의 0.4는 yes예요, no예요? 한 0.4만큼 취소한 거는 있어요? 0.4만큼 취소한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0.4만큼 취소한 거가 뭐예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is cancelled는 카테고리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read time 같은 경우에는 missing도 없고 딱 봤더니 min과 69 이런 100과 69 이런 느낌으로 민과 메디안도 좀 비슷하게 잘 되어 있고 이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예약하고 실제 투숙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빈 값은 0, 뭐 1, 2, 3, 4, 5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rrival date week, arrival weekend night.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지금 주말에 투숙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지금 주중에 투숙하느냐. 성인이 몇 명이냐, 애가 몇 명이냐, 아기가 몇 명이냐. 그리고 보면 여기에 솔직히 애가 10명이 있어.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이상한 값이에요. 삭제가, 그리고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 하나씩밖에. 이런 경우에는 삭제를 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원래는 하나씩 기초 정보 분석을 보면서 이 32개를 하나씩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500개 했다고 그랬잖아요, 단수가. 눈 빠지죠.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미싱이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여기에서 컴퍼니에서 미싱이 11만 2,593 해서 지금 94%나 미싱이에요. 그러면 거의 이것들을 94%나 비어 있는 것들을 최빈값 40으로 바꾸게 되면 얘가 95점 몇 퍼센트로 확 뛰어버리잖아요.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컴퍼니라고 하는 값도 삭제를 좀 해야 되겠구나. 자, 그리고 그 위에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에이전트라고 하는 변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봤더니 지금 16,340이고 13.69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퍼센테이지는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 에이전트의 값들을 딱 봤더니 9240, 11476 이런 것처럼 에이전트의 아이디 그냥 아무런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이 에이전트라는 거는 숫자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미싱도 16,000개로 좀 많고 그래서 생략, 삭제를 나중에 제외 칼럼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이전트 컴퍼니는 삭제를 좀 하겠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쭉쭉쭉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딱 풀어본다. 아이디어를 얻는다. 그 개념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들은 바 차트,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뉴메릭은 히스토그램이 나오고 기술 통계량이 있다. 여기에서의 기술 통계량, 최빈값은 둘 다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뉴메릭, 숫자형에 대해서만 기술 통계량이랑 사분위값이 있다. 사분위값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상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상자 그림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이 위에 상자 그림의 위가 Q3고 아랫부분이 Q1이고 상한, 하한 이 바깥을 벗어나는 거는 이상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자의 크기가 높이가 IQR이다. 자, 그러면은 Q3에다가 Q1을 뺀 거는 IQR은 몇 퍼센트예요? 전체에서. 이 상자 그림에는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IQR이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Q3가 P75고 Q1이 P25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이 값 사이에는 몇 퍼센트가 있을까요? 50%.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보세요. 상자 그림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상자 그림이 이런 게 있어요. 같은 50%가 펼쳐져 있고 같은 50%가 이쪽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분포로 그리면은 이렇게 널찍하게 펼쳐져 있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50%가 이 넓은 구간에 펼쳐져 있는 거랑 50%가 이 짧은 구간에 펼쳐져 있는 거는 그래프 분포 흩어져 있는 정도를 그리더라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크기가 작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그만해 70, 50%가 있는 거랑 이만큼 있는데 50%가 있는 거는 그만큼 많이 펼쳐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상자 그림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측이 변수, 칼럼, 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영어로 나와 있는 것을 한국어로 설명을 해뒀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기술 통계량에서 가장 작은 값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질문합니다. 평균이 뭔가요? 중앙값이 뭔가요? 그러면은 평균은 민이고 중앙값은 메디안이다. 메디안이랑 Q2랑 똑같습니다. Q2랑 P50이랑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distinct라고 하는 거는 서로 구분되는 값으로 하나의 변수에 몇 개의 값의 종류가 있느냐. yes, no 들어갔다. yes 아니면 no로 들어가 있다 했으면 distinct가 2개, 1 아니면 0 아니면 1 아니면 2다. 그러면 들어가는 종류가 3개잖아요.
그러면 distinct가 3개다. 구분되는 값이 3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얘는 딱 봐요. 호텔이라고 하는 변수는 미싱도 없고 이게 66%, 33% 이쁘게 되어 있고 시티 호텔, 리조트 호텔. 그래서 이거를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인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인코딩을 하는 방법이 문자를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숫자로 바꿔주는 순간 크기가 발생을 한다. 근데 시티 호텔이랑 리조트 호텔의 크기, 숫자를 뭐 1, 0으로 바꿨을 때 크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순서가 없기 때문에 뭐가 더 좋은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핫 인코딩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라이벌 데이터 만스도 결집지 없어요. 이쁘게 다 펼쳐져 있고 어거스트, 줄라이 이건 시간의 순서가 있지만 이 시간의 순서가 더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인코딩을 원핫 인코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호텔과 어라이벌 데이터 만스를 우리가 원핫 인코딩을 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딱 돌아가서 호텔 한번 이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죠? 데이터 가공으로 가야 됩니다. 데이터 가공으로 가서 unnamed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호텔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쁘게 되어 있으니까 원핫 인코딩을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원핫 인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데이터 변환해서 원핫 인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원핫 인코딩이 없습니다. 오디널 인코딩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했죠? 원핫 인코딩은 딥러닝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원핫 인코딩은 스팔스로 선택해서 해야 한다. 왜? 머신러닝에서 디폴트로 원핫 인코딩을 하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 원핫 인코딩을 디폴트로 하고 분석을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가공에서 원래는 원핫 인코딩이든 오디널 인코딩이든 가중 그 인코딩을 해줘야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두이지 플랫폼의 특성상 딥러닝에서 원핫 인코딩을 해야 한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 굳이 오디널을 하고 싶을 때만 선택을 해서 보기 누르고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데이터 가공에서는 원핫 인코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공유를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미싱이 있다, 컨츄리가 있다. 자, 그러면은 결집값이 존재를 할 때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피처를 삭제를 하던가 채우는 거, 이 방법밖에 없다. 근데 피처 삭제, 행 삭제가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자 값이고 중앙값, 평균값, 상수라고 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문자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채빈 값으로 채우겠다. 남은 피처들도 우리가 뭐 원활 인코딩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취소 여부 문제입니다. 타깃 변수가 수치처럼 보이지만 카테고리다. 결국에는 중요한 게 카테고리형, 그리고 범주형 우리 컬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처리를 할 때 얘 0과 2를 카테고리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AI 모델 학습에서 아웃풋 칼럼에서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를 처리를 한다. 자,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하는지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is 칸슬들은 여기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 AI 모델 학습에서 머신러닝을 한번 가볼게요. 자, 머신러닝에서 is 캔슬들을
카테고리, 문자로 처리를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샘플 문항이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네임드는 뭐 제외 칼럼으로 할 거고 왜냐하면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is canceled를 딱 올리면 자,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인티저지만 카테고리 유형이 카테고리컬로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리그레션이면 is canceled가 그대로 올라갈 때 여기서 누메릭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클래시피케이션이다. 그리고 이게 카테고리고 is canceled를 딱 올린다. 그래서 이 is canceled를 카테고리로 처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AI 모델 딥러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딥러닝에서 is canceled를 올리면 얘가 뉴메릭 리그레션으로 푼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지금 분류 문제로 풀기 때문에 accuracy 뭐 이런 것 그 회계 문제로 풀기 때문에 MSE, MA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분류 문제니까. 그래서 얘를 카테고리로 바꾸고 클래시파이어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비록 여기에서 인티저 숫자이지만 원래는 yes, no를 단순하게 숫자 1, 0으로 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카테고리 클래시파이어로 분류 문제로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대부분의 문제가 지금까지는 그냥 분류 문제는 yes, no 뭐 이런 식으로 문자로 들어간 것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게 항상 문자로 들어가지 않고 이게 1, 0으로도 넣을 수가 있다. 1, 0이다. 1, 0이다. 숫자네? 획이네? 이렇게 풀 게 아니라 이 1, 0이 연속되는 의미가 있는 숫자냐 아니냐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준을 알고 있잖아요. 맨 뒤쪽의 문제에서 개선하라 뭐 이런 걸 할 때 기준을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기준을 할 때 accuracy를 기준으로 문제를 푸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숫자 획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accuracy가 되면은 뭐라고 해도 때려 죽여도 분류 문제인 겁니다. MSE 나오면은 때려 죽여도 회계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꾸는 것들까지 한번 해보고 그래서 32개를 이런 식으로 다 삭제할 건지 원활 인코딩을 할 건지 그리고 스케일링을 할 건지 말 건지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수치형 칼럼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에이전트와 컴퍼니는 종류를 문자 대신 숫자 코드를 형태로 표현했기 때문에 원활 인코딩으로 해야 되고 저는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집값이 많기 때문에 얘는 컬럼, 컴퍼니 삭제, 에이전트 삭제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리드 타임 같은 경우에는 중앙값과 메디안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 여기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중앙값과 평균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것들이 이상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자, 그리고 남은 수치형 피처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얘는 표준화. 그래서 항상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상치가 있을 때는 스탠다드를 씁니다. 이상치가 없을 때는 민맥스를 써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 민맥스를 쓸 때 이게 맥스를 에다가 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맥스가 이상치가 돼버리면은 분모에 너무 작은 값들이 들어가요. 이게 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상치가 있을 때는 민맥스를 쓰지 않고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쓴다. 그리고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과
그리고 메디안의 차이가 비슷하냐, 비슷비슷하게 있느냐, 아니면 상자 그림을 그려보거나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잖아요. 1, 2, 3, 4, 5의 평균이 뭡니까? 평균은 3이에요. 중앙값도 3이에요. 그런데 이상치가 딱 500으로 되는 순간 평균이 102로 뛰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앙값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메디안이라고 하는 중앙값은 이상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균은 이상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메디안과 민, 평균의 차이가 크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상치가 있을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먼저 한번 보고 그리고 또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자 그림도 한번 보는 게 이상치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칠드런 칼럼에서도 미싱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채빈 값을 넣던지 중앙 값을 넣던지 하는데 일단 먼저 빵이라고 하는 게 90% 이상이 있어요. 지금 애 없이 오는 사람이 90%를 넘어가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칠드런도 삭제. 그리고 아기도 없는 것도 지금 아기를 데리고 오지 않는 것도 99%나 돼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는 잘 안 쓰고 바이어스 되어 있기 때문에 칠드런도 베이비도 변수 삭제. 에이전트 컴퍼니도 변수 삭제하는 결과가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삭제를 했다가 그리고 다시 넣었다가 이 애큐러시나 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도 판단해야 돼요, 원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리저베이션 스테이터스랑 리저베이션 스테이터스 데이터는 이 X가 아니라 Y 값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보 누설입니다. 그래서 리저베이션 스테이터스에 대한 결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F of X에 X를 넣을 때 알지 못하는 값들이에요. Y가 나올 때 답을 넣을 때에 부가적으로 같이 들어가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하기 위해서 x를 넣을 때는 이 값들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측하기 위해서 문제 변수에 넣을 때 그때 넣을 때 모르는 값이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두 피처는 정보 누설 칼럼으로 또 삭제.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거를 넣으면은 100%가 나와요. 왜?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레저베이션 스테이터스가 취소한 거랑 취소했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답을 주고 답을 맞추다 보니까 100%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삭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히스토그램도 그려보고 박스 차트도 그려보고 딱 한다. 자, 그러면은 리드 타임에 따라서 타깃 변수를 우리가 상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드 타임에 따라서 상자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시각화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시를 어떻게 하는지를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산전도 밑에 박스 차트를 한번 그리면 Y에는 우리는 수치형 변수가 들어가고요. X에는 우리가 모든 변수가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Y 칼럼에 넣고요. 그 다음에 is canceled가 우리 중요한 거잖아요. 예약을 취소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리드 타임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Q 칼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데이터 범위는 항상 끝까지 하고 조회하기를 딱 눌러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한번 보세요. 취소를 한 집단과 취소를 하지 않은 집단이 취소를 한 경우에는 리드 타임이 좀 길어요. 리드 타임이 좀 긴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예약을 취소를 하지 않은 그룹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질문 들어갑니다. IQR이 더 큰 집단은 어디인가요? 취소한 집단인가요? 여기가 취소했어요? 취소하지 않았어요. IQR이 더 큰 집단을 한번
Y. 그렇다는 거예요. 즉, 어떤 얘기냐면은 IQR은 이거 상자에서의 높이를 IQR이라고 합니다. 이거에서의 상자에서의 높이를 IQR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취소한 집단에서의 IQR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소한 집단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취소 안 한 거는 끄고 갈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를 딱 이동을 하니까 Q3가 214고 Q1이 48입니다. Q3가 214, Q1이 48. 48 맞았나요? 48. 자, 그러니까 IQR이 뭡니까?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계산기 쓸 수 있죠? 214에다가 48을 뺀 거. 취소 안 한 거 끄는 방법은 여러분들 많이 보내드렸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이거를 켜고 끄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색깔이 있는 거를 켜고 마우스를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다 끄고 켜고 여기 오른쪽에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했더니 214에다가 48을 뺀 게 IQR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제가 지금 문제를 물었어요. 리드 타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is cancelled에 따른 리드 타임으로 상자 그림을 그리라. 그래서 우리는 Y축에 이 Y 칼럼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수치형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드 타임에 대한 상자 그림을 그리되 그때의 지금 is canceled, 취소 여부에 따른 리드 타임의 상자 그림을 그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리드 타임만 딱 하고 is canceled를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가서 조회하기를 누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is cancelled만 누르고 아무것도 안 누르고 딱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is canceled 빼고 조회하기 자꾸 선택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 차트 여기에서 리드 타임 여기에서 is canceled 선택 안 됐고 끝까지 해서 조회하기. 자, 그러니까 하나에 대해서 리드 타임에 대한 상자 그림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X 칼럼으로 이거를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분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is 칼럼 취소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으로 다시 분리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is canceled를 눌러서 조회를 딱 누르니까 네, 자 여기에서 지금 마우스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그 화살표를 좀 그릴게요. 따라서. 자, 여기에서 is cancelled에 따라서 여기에서 선택을 안 하면은 한 번 더 누르면 선택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조회를 딱 누르면은 하나만 나와요. 그렇지만 is cancelled에 따라서 분리를 하고 싶을 때는 X 칼럼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누르면은 X 칼럼이 is cancelled가 0 아니면은 1로 나눠지게 되고 여기에서 Q 칼럼에서 is cancelled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은 좀 더 이쁘게 껐다 켰다를 할 수가 있어요.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0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0을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생기고 여기 파란 거를 누르면 꺼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또 그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또 문제 나갑니다. 취소하지 않은 그룹에 있어서 이상치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이상치.
이상치의 개수는 너무 많으니까 이상치 중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상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큰 거는 이 값이에요. 이 값에 대한 게 안 보이잖아요.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아, 709라고 하는 값이 뜨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거는 여기서 마우스를 딱 하게 되면은 확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 큰 값은 여기 있는 점이 많구나. 7099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우스를 이동하면서. 그리고 아니면은 전체 이상치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이상치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리셋 어디 하냐면은 오른쪽 위에 리셋 액세스가 있습니다. 이걸 리셋 액세스를 하면은 원래대로 다 표현이 되고 여기서 Q1이 작은 그룹, 뭐 Q3가 작은 그룹, 메디안이 작은 그룹, 이상치의 개수가 더 작은 그룹, 뭐 IQR의 크기가 큰 그룹, 작은 그룹, IQR은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요. 히트맵도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 스케일링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몇 개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업 자료를 보면서 다 한 번씩 하셔야 되고 왜 스탠다드 스케일링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은 제가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데이터 분석가라면 고민을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왜 이때는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하고 왜 저 때는 민맥스 스케일링을 하나요? 라고 들어가면은 이상치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뭐 그래서 이게 메디안의 영향, 이제 평균이 영향을 뭐 받으니까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공을 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뭘 하라라고 하는 얘기들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 하고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도 하고 딥러닝도 하고 개선도 한번 해보는 일련의 과정을 수업 자료에 다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A, children 삭제, baby 삭제, 그 다음에 에이전트 삭제, 컴퍼니 삭제, 그리고 레저베이션 스테이터스 정보 누설 삭제, 레저베이션 스테이터스 삭제. 자, 그리고 결주지가 있는 여기에서 결주지가 있는지 없는지 막 봤더니 여기에서 데이터 위크 없습니다. 여기에서 밀에서 컨츄리에서 있습니다. 컨츄리도 이게 예약한 뭐 사람이 위치라든지 국적이 나와 있거든요. 국적이 예약의 취소 여부에 영향을 줄 거다 생각하면 남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려두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수에서는 시험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뭐 인코딩은 안 하니까 자, 여기에서 자, 결주지 처리가 있다. 그러면은 컨주리 결주지 처리하는 법 한번 해볼게요. 컨주리 결주지 처리 여기서는 되는 게 most frequent밖에 없습니다. 보기 누르고 적용을 누르고 이게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주지가 있는 거는 처리하고 삭제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스케일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삭제도 시험 칠 때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서 지문에서 변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삭제하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지문에서 삭제하라는 말이 없으면은 삭제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삭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합격, 불합격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시키는 대로 삭제하라는 말이 없으면은 삭제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부킹 체인지 여기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결제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민과 메디안이 값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은 스케일링을 민맥스를 하겠습니다. 스케일링 할 때 민맥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택하고 보기 누르면 보기를 딱 누르면은 시간이 좀 이게 시간이 좀 걸리네요. 내일 12시 정도에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맥스 스케일링을 자꾸 지금 결과가 안 나오네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드레스 이것도 플롯이니까 얘는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에러가 조금 뜨고 있네요. 데이터의 크기가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케일링 조정도 여기에 있습니다. 스케일링 조정을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민맥스 스케일러 혹은 스탠다드 스케일러 민맥스라고 하는 것은 0과 1 사이의 값으로 바꾸는 거고 스탠다드 스케일링은 평균이 빵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를 스탠다드 스케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기를 누르고 적용을 누르는 순간 언더라인 SS가 생긴다. 그래서 지금 스탠다드 스케일을 했기 때문에 SS가 생기고 평균이 빵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비어스 캔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한번 스케일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previous cancellation은 삭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막 지금 수업 자료에 있는 내용대로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하고 인코딩도 하고 스케일링도 한 다음에 가공 데이터를 저장을 하시면 호텔 부킹 언더라인 프로세스드라고 하는 게 생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를 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 머신 러닝으로 갑니다. 그래서 is canceled를 올리면 지금 클래시피케이션의 카테고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KNN, decision tree, 랜덤 포레 죄송합니다. 이것들을 하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바꿔서 자 학습 시작을 딱 누르면은 이게 데이터가 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경우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 보니까 accuracy 기준으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오 라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그때 그리고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accuracy, precision, recall F1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데이터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네, 학습 유형과 데이터 유형은 늘 세트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 문제는 카테고리, 그 다음에 리그레션은 뉴메리컬로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네, 시험 합격률은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밝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머신러닝 결과를 통해서 accuracy, 프리시전, 리콜, F1에 따라서 만약에 회귀 분석이다. 회귀, 리그레션이다. 그러면은 MA, MSE, RMSE, R 스퀘어. 스케일링하는 문제는 자주 나오지를 않아서 그런데도 이게 모든 문제를 나온다 안 나온다 확실하게 얘기가 힘듭니다.
이게 문제은행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스케일링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링하는 방법도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다루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10몇만 개가 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셔가지고 딥러닝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 이게 이즈 캔슬드를 올리면은 방금 앞에서 했듯이 얘가 뉴메릭으로 해가지고 리그레서를 자동으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클래시파이어로 선택을 바꿔주시고 똑같은 방법,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학습 유형, 데이터 파라미터, 작업 데이터 선택, 뭐 여러 가지 모델 파라미터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개선을 하고 실행을 시킨 다음에 값 쓰고 저장하고 그런 다음에 5가지의 변수 영역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개선하거나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배치 사이즈에 대한 정의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에폭에 대한 정의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에서는 데이터가 많아서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게 데이터가 많이 드는 경우가 없고요. 되도록이면 에폭을 너무 100 이상 막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에폭이 학습 횟수다 보니까 이게 많아지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기초 이제 시작이 20 정도 하거든요. 그럼 한 10 단위로 올려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변수들을 변환을 전처리를 한번 하신 다음에 삭제할 거 삭제하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 표준화 스케일링, 원활 인코딩, 삭제 다 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머신러닝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딥러닝도 한번 해보셔서 각각의 값을 찾아서 이 값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데이터를 가지고 네,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 아이두이즈에 그 자료가 올라가 있어요. 떠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시면 되고요. 내일 모의고사는 제가 드리는 데이터를 내일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아서 지금 하시는 대로 나의 프로젝트에 올리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링크도 제가 내일 따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 가셔서 입력하시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시고 제출하시면은 채점이 자동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수가 많습니다. 1시간 동안. 그래서 풀어보셔야 되는 1시간 동안 정말 정신없이 푸셔야 되고요. 그래서 6시 반에 바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오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6시 반, 7시 반 그 해석하고 8시 반에 또 시험 보고 9시 반에 또 1시간 제가 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3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시 반입니다. 내일은 6시 반이고 모의고사는 제가 일요일까지 오픈을 해둘 거예요. 라이브 방송에서 모의고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그 링크는 일요일까지 띄워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시험 치기 전까지 여러분들 모의고사하고 할 수 있도록 대신에 링크는 녹화본을 보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6시 반입니다. 내일은 6시 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